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에 특징적인 흐름이 많습니다. 워낙에 좀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셀트리온 얘기하려고요. 30만 원 넘었더라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제 생각에는 두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 이 갈등의 골은 풀 수가 없다. 뭐 우리가 화해하는 모습 이런 거를 바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 제가 빙의해서 얘기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맨 땅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까지 되었잖아요.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삼성의 그 그룹의 그 힘을 얻은 업체가 등장을 해서 지금 주가도 더 잘 나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도 언론에서 막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식으로 다룬 것들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 그리고 예전에 서정진 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나 이럴 거면 회사 그만둔다, 회사 판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정도로 그런 어떤 억울했던 측면,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다 복합해서 이제는 굉장히 약간 거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완전 대립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은 비슷해요. 셀트리온이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시스트 왕으로 그냥 굴림을 해도 좋고 어시스트 왕을 하다가 자기가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력이 되면 골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작할 때 CMO로 다 시작을 했어요. 뭐 신약 개발은 예를 들어 SK 같은 그룹이나 코오롱 같은 그룹도 뭐 수십 년에 걸쳐서 몇 조씩 투자를 해서 겨우 내놔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이제 CMO로 시작했죠. CMO 설명을 드렸죠. CMO 위탁 생산이고 거기서 이제 발달해서 뭐 CDO 합치면 CDM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발 그 세포주 개발에서부터 위탁 생산까지 다 해주는 원스톱 이제 공장으로 하는 건데 CMO를 처음에 굉장히 셀트리온이 키워서 그 돈 캐시카우를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은 CMO를 지금 그 늘리는 거는 이제 조금 중단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사공장까지 지으면서 캐파를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에요.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 전통적으로 원래 제약사들이 그 헤게모니를 이끌어 왔잖아요. 바이오 회사가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뭐 유한양행, 뭐 대웅제약, 뭐 종근당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제네릭을 만들었죠. 제네릭. 그러니까 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기호만 그대로 따면 돼요. 그 기호를 그대로 베끼면 되는데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든 아까 제네릭이든 왜 복제를 할 수가 있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됐거든요. 한미약품에서 88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는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이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로슈나 이제 뭐 그런 회사들, 화이자나. 근데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수십 조를 들여서 개발해서 신약을 잘 팔고 있고 1년에 벌어들이는 액수가 얼만데 그럼 바이오 의약품이 싸게 나와서 치고 들어오면은 걔네는 그럼 가만히 뺏기고 앉아 있어? 그래서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이 방어를 치는 건 그거예요. 적응증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증을 달리하면 그때부터 특허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은 적응증을 달리하거나 제형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예를 들어 지금 제일 그 처음에 한 게 렘시마예요. 이거는 레미케이드라는 이 무릎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의 오리지널 약 이름이 레미케이드예요. 레미케이드가 특허가 만료가 돼서 셀트리온이 렘시마라는 걸 내놔서 싸게 지금 시장을 침투해서 유럽의 지금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렘시마 점유율이 55%가 됐어요.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미케이드가 하는 거는 적응증을 더 많이 변경해서 새롭게 하는 거고 제형을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서 렘시마 IV랑 SC라는 게 자주 등장하잖아요. 원래 처음에 렘시마 IV인데 그건 정맥 주사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꼽아야 되는데
어떤 여성분이 지금 뭐 정맥에서 뽑아야 되는데 동맥에서 뽑아서 되게 예쁘게 생기신 분 팔 마비된 거 사진 나온 거 해외 토픽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정맥을 아무데나 꽂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간호사분들 좀 서투르신 분들 터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맥 주사로 원래 맞아야 되는 거고 그 편하게 하려면 제형을 피하 주사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꼽 주변에 배라던가 엉덩이 부분에 맞을 수 있는 건데 셀트리온이 그거를 성공한 거예요. 렘시마 SC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게 피하 주사로 변경한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지금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병원 가기도 꺼려 하는데 가서 맞으셔야 돼요. 근데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면 집에서 배에 꼽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가 주사를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SC 제형이 그렇게 좋은 거를 알면서도 다국적 제약사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셀트리온이 여기까지 온 거죠. 기술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CMO로 단순 위탁 생산으로 시작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렘시마를 내놔가지고 레미케이드의 대체자로서 시장을 먹었는데 이제 제형이랑 이런 걸로 또 오리지널 의약사가 방어를 치려고 하니까 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기술력을 올려버리면서 SC 제형을 내놔버렸어요. 이걸 바로 전문 용어로 바이오 베터라고 해요. 바이오 베터. 바이오 베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베터, 베러, 더 낫다는 거잖아요. 네.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제형을 바꿔도 특허 새로 거기서 시작되고요. 바이오 베터. 렘시마가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이지만 렘시마 SC는 제형을 바꿨기 때문에 정맥에서 피하 주사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셀트리온의 렘시마 SC는 여기부터 특허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보호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은 아니 우리의 기술력 이런 걸 보라. 근데 어떻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스는 예를 들어 제가 그 론자 얘기를 하면서 매출이 70조라고 잘못 말했는데 매출이 7조인데 론자 매출액의 반도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삼성바이오로스.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좀 이게 쭉 얘기하면 렘시마가 55% 점유율이고요. 지금 3대 그 바이오 시밀러가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3총사가 있는데 트룩시마, 허주마 요거예요. 트룩시마는 혈액암이고 네. 허주마는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적응증을 늘려가면 계속 특허가 새로 또 시작되는 건데 아까 유럽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렘시마가 55%고요. 트룩시마는 37%예요. 트룩시마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높아요. 이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미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을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먹었어요. 그다음 허주마도 16%예요. 허주마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허셉틴이죠. 허셉틴이라고 불리는 유방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점유율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3개가 있고 또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11월 6일과 7일에 항상 11월 달에 류마티스 학회가 열려요. 이번에 당연히 온라인으로 열렸죠. 휴미라라고 불리우는 이 자가면역 치료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 아직 정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CT라고 붙어요. 셀트리온. CT P17 임상 1상 결과와 임상 3상 주요 결과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는 임상 1상,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는 임상 상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는 이제 제품을 내놓은 거고 휴미라를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그거예요. 정상적인 세포까지 자기 걸 정상적인 거를 공격해버리는 거를 막아주는 거. 그거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그 전체 적응증으로 EMA는 유럽의 허가인데 허가를 획득한 이 렘시마 SC 아까 말한 거. 이게 유럽 출시국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제는 돈이 많아져서 이 위탁 생산은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캐파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캐파를 늘리는 거를 줄이고요. 이제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는 자리를 잡았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3총사, 그 3총사도 유럽의 출시국을 늘리고 있다. 요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셀트리온 내세우는 강점이에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지만 셀트리온 주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까지 온 거예요. 신약은 뭐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글로벌 환자 대상으로 임상 2, 3상 허가를 받고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국내 환자 100명이고 전 세계는 1,020명. 그 지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께서 계속 무슨 학회나 이런 코엑스 박람회나 이런 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곧 나온다. 곧 긴급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임상 2상 진행 중인데 여기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거고 시각적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허가가 내려지면 국내 환자들 대상으로 투입이 될 거예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했던 그 있잖아요. mRNA 백신.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계약을 안 맺어서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 셀트리온 거가 요거가 지금 우리 국내 거기 때문에 나오면 가장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혈장 치료제도 네. 있지만 혈장 치료제는 조금밖에 얻을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항체 치료제는 계속 복제를 시켜서 많이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셀트리온이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훨씬 앞서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스보다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니 지금 열이 받으신 건데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가치를 찾아가리라 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사업 부문은 좀 다른데 이제 제약 바이오시밀러 이 시장 안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주가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 넘어섰고요. 이러한 모멘텀이 가득 있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좀 더 박차를 가하면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뭐 셀트리온 할 얘기 많아서 했는데 오늘 또 뭐 제지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제지주. 다시 지금 코로나 늘어나고 있는데 제 2단계 생각에는 격상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이게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백신 개발이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10년 이상 걸려야 돼요. 임상 1상부터 2상, 3상 하고 그리고 나와서 만약에 4상도 있어요. 나온 다음에 다시 평가하는 거. 근데 그게 원래 10년치를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너무 짧게 하고 있잖아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리고 앞으로 결과를 발표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리제네레논 긴급 사용 승인 받은 다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나와서 집단 면역 이게 나와서 다 맞아도요. 집단 면역이 60%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백신을 1회 맞는 게 아니라 2회 맞을지 3회 맞을지 그 용량이나 그런 거 아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미리 반응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지금 환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3차 팬데믹.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쉽게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가 잠깐 오른 거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드느냐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뭐 코로나19 그 백신주라고 해서 잠깐 뜬 것들 있잖아요. 그럼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테마성이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 사태는 저는 최소 1년을 더 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백신주나 이런 거는 잠깐 뜨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그게 급등락이 심해서 따라가실 분들은 실력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 코로나19 언택트 관련주는 그 기저에 깔려서 더 오래 간다, 이 생명력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움직이는 제지주나 이 택배 관련주예요. 지금 당장 또 2단계로 상향되니까 24일 0시 기준으로 지금 테이크아웃만 되고 9시 이후에 음식점 문 닫아야 되고 술집이랑 그렇게 되면 또 택배 시키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테린 포장도 급등을 하고 있고 제지주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지주나 요런 그 강세가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타이밍을 더 준다, 오히려. 그러니까 타이밍을 더 준다. 백신주나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밑에서 오른 폭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신풍제약이라던가 진매트릭스 요즘에 엄청 날라갔잖아요. 그럼 뭐 그거를 취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급등락이 심하다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에 엄청 반응을 뜨겁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나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19 환자가 확 올라갈 때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마음 놓고 좀 편안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차라리 지금 언택트 관련주 좀 쉬고 있던 거 다시 들어가면 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먹는 거고 제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싶어요. 백신주가 너무 무서워서 물론 막 젊고 되게 발 빠르고 이러신 분들 20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들어가서 매매 잘 하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거 좀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제지주나 이런 게 낫다. 박스주. 택배 물량이 워낙에 이제 많아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치료제 테마보다는 더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큰 변화가 될 거고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2단계 격상이 결국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지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조선 해운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올랐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잠깐 간략하게 잠깐 볼까요? 네, 코멘트 해주시죠. 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 HMM이 그 지금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머리에 그리고 계시면 돼요. 해운사는 조선사에서 만든 배를 사다가
그거를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주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조선업이 지금 불황을 타면서 배를 안 만들고 다 고철로 팔아버렸어요. 배가 없는데 운임료는 높아지겠죠. 배가 지금 배도 없고 컨테이너 그 박스도 없대요 지금.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차도 없대요 지금.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운 운임이 올라서 먼저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해운사가 배가 없다니까 배를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든 막 이런 거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미포조선 8% 급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가는데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를 폭이 있다. 현대미포조선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조선주 중에 제일 강하니까요. 지금 20만 원까지 갔었어요. 2007년에. 그 뒤로 이제 조선이 된다고 하니까 중국, 일본 막 조선 막 도크 막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조선업이 호황이 올 줄 알았더니 불황이 와가지고 도크가 다 놀고 있었고 고철로 만들던 거 다 팔아먹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한진 해운 파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부활할 때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랐으나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하는 IT주가 치고 나간 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가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아요. 오늘은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조선 해운주도 결국 따라간다. 제가 아까 제지주를 얘기 드렸는데 제지주 잠깐 얘기 드리면 제지주는 거래량이 없고요. PER, PBR이 낮지만 원래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물량을 많이 넣기에는 제지업종보다는 해운이나 조선주가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IT,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제가 말씀드린 그 IT 반도체 소재 뭐 부품업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랜드 고단화가 이루어지고 뭐 미세 공정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세정이나 세척업체들 뭐 그런 거 중요해진다. 그런 거 부품업체들 그 주력으로 갖고 가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에서 그렇죠? 가치주란 표현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게 가치주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지금 가치 투자자들이 하고 계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지어소프트나 지금 뭐 그 JYP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가 하는 게 가치주가 아니라 언론에서 말하는 가치주는 뭐냐면 경기 민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서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IT 반도체 뭐 이런 거를 주력으로 갖고 가고 네. 경기 민감주 이제 오를 것들, 조선 해운주 이런 거 섞어서 갖고 가면은 시장의 수익을 지금 같이 취하면서 괜찮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어떻게 좀 포트의 다변화를 꾀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